자, 요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봐봐. 잘 기억해. 요즘은 쌤이 간혹가다 1, 2학년들한테도 한 번씩 어려운 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가르쳐 한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야. 하나인데 보니까 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읽기 속도나 문제 푸는 거 이거 보면 하나도 안 배운 사람 같이 읽어. 그래서 괜찮아. 완전 생으로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거 똑같아. 그러면 오늘 쌤이 수업을 요걸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쌤이 너네들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났을 쯤에 한여름에 그쯤에 한 번 더 또 할 거야. 그때도 한번 봐봐. 근데 이럴 수 있다. 지금 막힌다는 느낌이 드는 게 그때 똑같이 막힐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별로 개선된 게 없으면 진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1년 동안 벌어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네 보고 지금 기출문제집도 사고 반복해서 막 하라고 하지만 그 제대로 말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노? 그 선생님 절반은 아니야. 너네들이 보통 우리 쌤들이 막 앞에서 이야기하면 뭐 저쌤 말을 우리 반 애들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막 이런 말 하잖아, 그지? 너네는 한 반에 몇 프로 정도가 쌤 말을 들으면 아 우리 반은 저쌤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할까? 10% 미만, 10% 미만. 특히나 너네 공부라든지 너네 미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있잖아, 그지? 거의 말 안 들어. 누구의 말도 사실 잘 안 들어. 누구의 말도 듣고 나서 애들이 막 하고 있어. 그래, 야, 니 공부를 왜 이렇게 쌤이 이렇게 시켜? 내가 언제? 니 딴 반에서 온 것 같은데? 이 새끼 쥐걸로 다 흑화시켜가지고 모든 것들 갖다가 흑화시켜서 말을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보면 딴 사람 같아. 그래서 선생님 재중반에서 세월이 오래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이들과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만 상처받아. 이 개새들이 둘러 막 쌤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새끼가 완전히 딴짓을 하고 있어. 쌤이 예전에 너네 1, 2학년 때 그런 이야기 했을걸? 내가 지금 너네한테 비슷하게 이야기하다시피 1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이렇게 봐라. 정말 진심으로 공부를 자기를 완전히 특히 수학 이걸 바꿔보고 싶다면 이렇게 봐라. 그래서 내가 진짜 국어 선생님인데도 수학 이야기를 매일 종례 시간에 1시간씩 우리 반이 종례 제일 길어.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짓거려. 그러면 막 다른 선생님들도 저 선생님은 진짜 막 종례 진심으로 애들 정말 사랑한다 그러고 나도 내가 그런 줄 알았어. 애들도 저 선생님 우리 반에 정말 관심이 많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딱 지나와서 우리 반 애들 하는 짓거리를 딱 보고 있으면 쌍욕이 나와. 이 개새끼들 그러고. 그래서 60명 보통 이 상담을 해보면 그 중에 그날 그 한 달 동안 쌤 말 듣고 진짜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음 먹은 애가 60명 중에 한 20명한테 마음까지 먹은 애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걸 실천에 옮긴 애는 5명 미만이야. 그러다가 그 이제 3개월 지났어. 근데 이거는 장시간 걸리는 거라서 절대 인내심 잃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했을 때 평균적으로 60명을 대상으로 쫙 하면은 내가 1년 내내 똑같은 소리 하거든. 수능 때까지 그 끝까지 해봤어야나 1명 내지는 2명 남아. 그 내가 그거 진짜 보면 점수 변한다. 변하는 게 100%. 그 한 명은. 근데 내가 맨날 60명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자, 이렇게 말해봤자 이제 59명은 개소리라 들을 거고 나는 한 명을 위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너네들도 그래. 실제 좀 있으면 막 내신이다 뭐다 이 막 번잡스럽게 하다 보면 이 수능에 또 집중을 못 해. 그러다 보면 싹 까먹고 나중에 6월 달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듣는 소리 자체가 나중에 세뇌가 돼버려. 그래서 6월 달에 딱 봤을 때 보면 뭐야 그때 12월 때 봤던 거 느낌 똑같은데 투덜투덜 거리다가 또 보면 한 이제 7월 달 8월 달에 한 번 했다가 9월 달에 10월 달쯤 돼서 거의 막바지 막해서 한 번 또 해. 그럼 나중에 이제 헷갈린 거야. 저 쌤이 나한테 자꾸 지수 효과 있다는 거 강요하기 위해서 자꾸 반복해가지고 이 나를 세뇌식 외워진 건데 안 외워졌을 때 이 나의 상태를 막 알고 싶은 거야. 호기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자꾸 몰입하려고 하는 게 쌤 살수 모여서 새 걸로 한번 줘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때쯤에 끊어야 돼. 내가 안 준다고 그때부터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지가 이게 내가 원래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냥 세뇌가 돼서 되는 건지 아니면 습관이 된 건지 제대로 모르겠지만 변화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서너 번의 반복 속에서 해봐야 될 거는 최초에 너네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오늘 읽었던 거 있잖아, 그지? 이걸 기억을 잘하고 있어. 이따가
그 다음번에 읽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 작은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자꾸 기억해주고 나중에 답이 기억나도 괜찮아. 답이 기억나면 그래 맞아 이거 답은 이거 뭐 12번 답은 이건데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막 읽듯이 봐봐. 그러다 보면 당장 이 지문을 이제 반복적으로 외워진 건 맞지만 나중에 이와 유사한 지문들이 그 루틴이 길이 보여. 우리 수능은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것 같지만 진짜 거의 보면 요 글자들만 살짝 다른 글자로 이제 뭐 생물 글자로 바뀌어버리지 써 나가는 방식들이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완전 최신은 나중에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방금 우리 봤던 저 고전역학 같은 경우 한 20년 전의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거기에 어휘 관련성 요거만 잘 봐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되게 복합적인 게 많이 섞여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봐봐. 루소의 교육 그거하고 똑같아. DNS 스푸핑 여기에 그 개념 설명하는 문장을 읽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 어디에 문제가 발생하노? 위조 사이트 여기에 딱 문제점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게 키워드 단어가 딱 올라야 돼. 위조. 그래, 위조 문제가 있지.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읽을 때는 어쨌든 이 글에 발생한 문제점은 위조고 나중에 뭐 해결책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위조 요거만 자꾸 생각하면서 위조. 비슷한 말이든 반대말이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말. 그런데 쌤도 이거 맨 처음에 좀 난감해서 한 2달락 읽으면서 쌤도 IT나 이런 데 강한 선생님 중에 하나거든? 우리 학원에 이 서브부터 해가지고 저기 뭐야 통신 모든 거 다 내가 직접 쓸지. 아, 또 욕 나오네. 이 기술자들이 새끼들이 기술이 안 돼가지고 우리 저기 뭐야 인터넷은 우리 좀 좋은 거야. 되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걸 내가 사다가 딱 줬더니만 못 깔겠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 다 깐 거야. 깔았는데 지금 고장났어. 그래서 아무도 못 고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나는 좀 알아. 안답시고 이텀졌다가 오히려 딱 보니까 내가 글을 완전 엉뚱하게 읽었구나 하는 게 그 2, 3단락인데 봐라. 요런 거 지식 다 감안하지 말고 단어만 생각해. 단어만. 위조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자, 이게 지금 IP 주소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사실 좀 뜬금없어. 우리는 위조 사이트로 이렇게 접근된다면 왜 위조로 사이트로 접근이 될까? 내지는 이거 해결책이 뭘까? 이거 이야기했는데 뜬금없이 IP 주소 소개가 막 나와. 그걸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알고 있는 IP 주소 개념 그거 맞거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디에 딱 집중을 잃어버리는 위조에 대한 집중을 나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요거 읽을 때. 근데 다시 한번 보자.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서 위조하고 관련성이 아주 긴밀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우리 위조는 보면 우리 위조 지폐 이런 것들 복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여기 읽다 보면 식별 동그라미 좀 식별하고 통신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식별이 잘 되면 위조가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보면 그래서 위조 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하지, 그지? 그래서 이 IP 주소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식별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위조가 잘 되는 기술이 아니라 IP 주소는 위조를 막기 위한 혹은 위조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의 식별 딱 요 기술이 들어가 있는 기술이 IP 주소. 그 다음에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고유는 또 위조가 잘 될까 안 될까? 지폐에도 고유 번호가 있으면 위조를 방지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IP 주소를 내내 읽어봐도 IP 주소는 위조를 하기 힘든 주소지 위조가 쉬운 주소가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좀 대충 잘못 읽고 있다가 2달러 다시 읽을 때는 IP 주소를 사용해야 위조 방지 기술인가? 바로 해결책인가? 나 이 생각하면서 읽었었어. 근데 조금 더 읽어보자.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자, 규약 동그라미 쳐. 규약. 약속이지, 약속. 서로 정해진 약속. 이게 있으면 역시 위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왜 집안 식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 이런 약속들. 이게 있으면 사실은 보면 이게 어렵겠지, 그지? 위조가. 그 다음에 또 보자.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의 숫자를 사용해. 요건 좀 나도 잘 모르겠어. 숫자를 사용하면
내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숫자는 어때? 너희도 보면 비밀번호 만들 때 숫자로 만들어. 오히려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러지, 그지? 문자나 막 특수문자 섞어 넣으라고 하지, 그지? 아, 숫자, 이거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위조가 잘 되나? 처음에는 약간 요거는 위조가 잘 되네. 내 상식에서 괜히 백인지식 동원돼가지고. 요 숫자, 요거 때문인가 보다. 요렇게도 좀 받다가. 근데 어쨌든 계속 거기 위조에 관련된 걸 보는 거지. 나는 지금 이 문장들을 막 연결시키면서 그래서 프로토콜하고 숫자 주소하고 고유 IP 주소는 무슨 관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기술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다. 자, 중복이나 임의 지정을 안 해주는 것. 중복이 안 되고 대충 아무데나 막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지 위조가 쉬운 기술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딱 봐도 공인 이러면 왠지 뭔가 인정받고 공인받은 것들이 위조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나는 실컷 이달락을 읽었는데 이달락의 IP 주소는 처음에 나는 이렇게 했어. 위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숫자 저것 때문에 위조가 좀 쉬울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그 다음에 계속 3달러 보자. 그 3달러에서 약간 내가 흔들렸던 거야. 흔들렸던 게 이게 내가 그렇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3달러에는 너무 이게 많아. IP 주소의 종류가 막 너무 종류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주실 거야. 괜히 쓸데없이 공인 IP하고 사설 IP, 그 다음에 고정 IP하고 유동 IP 막 IP의 종류 막 이렇게 구분도 쓸데없이 이 쓸데없는 시대. 근데 그렇게 한번 보자.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이걸 분류를 하지 말고 위조라는 데만 딱 초점 맞추고 그 문장 다시 생각해봐. 거기 보면 고정 IP 주소하고 유동 IP 주소 중에서 어떤 게 위조가 더 쉬울까? 유동 IP? 왜? 그 설명하는 말을 잘 봐. 지속적으로 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 너네 지금 비밀번호 생각해봐. 동일한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바꾸는 거하고 어떤 게 위조가 쉬울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 너네 비밀번호 맨날 안 바꾸나 이 새끼들.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꾸라고 맨날 창 떴는데 맨날 지우지 그냥. 그러니까 새끼들은 맨날 선생님 저 계정 털렸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게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보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방 이게 또 보면 위조당하기도 쉬운 거다. 그래서 오히려 유동 IP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고정 IP보다 이게 지금 위조에 관련된 거니까 이걸 이거보다 이게 보면은 위조가 더 어렵겠는데 이렇게 보여. 유동 IP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 유동 IP 주소는 DHCP.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난관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용어들은 선생님이 다들 그냥 위조가 뭐 식별, 고유, 약속 이거 몰라도 돼. 위조가 어렵다 싶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이해하면 여기 나오는 쓸데없는 IP 주소와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아무 필요가 없지. 위조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 DHCP가 있어. 나중에 뭐 도메인 네임도 있고 DNS도 있고 막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여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서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DHCP가 하는 일이 컴퓨터 요청하면 주소를 주고 필요 없으면 걷어들이고 뭐 하는 거?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그치? 자, 관리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떤 게 위조하기가 쉬울까? 관리자가 아무도 없는 게, 그치? 그럼 DHCP는 요것도 역시 위조하기 어렵게 관리자 역할을 해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DHCP 자체를 막 정확하게 얘가 언제 뭐 한다더라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DHCP도 뭔지 모르지만 위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 중에 용어에 들어가는 거 DHCP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계속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공인 IP보다 딱 용어 자체가 사설 IP는 뭔가 좀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도 식별하게끔 돼 있다. 사설 IP마저도 위조는 방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실컷 읽었던 게 처음엔 좀 헷갈려. 처음에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다른 것들은 다들 위조가 어려운데 어렵다. 이게 IP 주소의 특징이죠. 특징인데
내 상식하고 같이 결합돼가지고, 아, 숫자는 좀 쉽나? 이렇게. 요거에 잘못 읽은 거는 3달러 읽으니까 싹 고쳐졌어. 3달러 보자.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에 사용하기 쉽게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용어들 나오잖아. 그지? 봐라. 용어는 지금 이것도 역시 단순한 일환인데 앞에서 나왔던 DHCP 이런 것들도 자, 어렵다, 쉽다. 이 그룹 중에 DHCP는 위주를 어렵게 만드는 그룹. 그냥 그걸로 싹 집어넣어서 단순화시키든지. 따지면 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자, 도메인 네임보다 더 쉬운 말로 돼 있는 게 이게 문자 주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 머리를 단순화시키는 도메인 네임으로 앞으로 읽지만 문자 주소로 자꾸 바꿔 읽어. 바꿔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바꿔 읽었으면 다시 IP 주소 대신에 사용하기 쉽게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 즉 보면 문자 주소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숫자 주소는 어떤 거고?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어렵다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나는 이게 이 쉽다가 위조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숫자 주소의 개념은 사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용이 어렵다.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거지. IP 주소는 사용하기 어려운 대신에 위조도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괜히 쉽게 사용하려고 문자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면 자 여기서부터 또 막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남발되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봐. 아까 전에 도메인 네임 대신에 문자 주소 좀 바꿔줬어. 그 다음에 또 보면 DNS 이제 이게 더 복잡해. DNS는 문자 주소를 갖다가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또 읽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브는 그러면서 또 문자 주소를 숫자로 주소로 바꿔주는 걸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브. 더 복잡해지지, 그지? 근데 어쨌든 다들 DNS든 네임서브든 이게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장치하고 관련되는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 뭐 그걸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임서버는 어쨌든 좀 이따가 좀 더 계속 보도록 하고 유동 IP 주소를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아까 전에 유동 IP가 관리가 더 잘 되는 거라 그랬잖아. 자꾸 변하고. 그 다음에 DHCP도 관리자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유동 IP는 관리자가 막 있어가지고 뭘 해주는데 이 지금 고정 IP 같은 경우는 지가 직접 기록해 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또 하나 더 채우는 통신사까지 들어. 근데 이 통신사가 운영하는 게 네임서버. 자, 원래 이거 나도 욕 좀 읽고 나서 막 하도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로 안 넘어갔어요.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 돼 있으면 좀 이 머리를 좀 단순화시키고 간다고. 대충 보니까 DNS 운영하는 곳이 네임서버. 네임서버 운영하는 데가 통신사. 다 같은 개념이지, 그죠? 통신사도 너네 상식도 필요해. 우리 대표적인 통신사 SK, KT. 그 아무나 좀 SK 더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요 지금 SK나 이런 통신사 KT에서 우리 문자 주소를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곳이 KT구나, SK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동 IP, 고정 IP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통신사에 숫자 주소를 갖다가 어떻게 적을 것인가. 유동 IP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 IP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적어놔야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아까 계속 고정 IP보다 유동 IP는 관리자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었지, 그지? 자, 요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자.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보면 관련되는 게 나중에 16번 문제인데 16번 문제 그게 한 항목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큰 흐름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어까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용어도 아까지는 그냥 대충 통신사 수준만 이해하고 있다가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즉 문자 주소. 그지? 우리가 네이버 문자 주소 www.naver.com 요걸 갖다가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 우리 PC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기록되어 있는 SK에다가
SK에다가 도메인 네임, 즉 보면 문자 주소에 해당하는 IP 주소, 숫자 주소를 물어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SK를 쓰고 있으면 SK에다가 얘가 내가 네이버 문자를 딱 치면은 네이버 숫자 주소를 SK에다 물어본다는 거야. SK에다 물어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임서브는 그러면 SK는 해당 IP 주소가, 해당 숫자 주소가 그래서 네이버 숫자 주소 우리 목록에 있는데 하면 PC에다가 이 숫자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떤 질의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겠다. 만일 해당 숫자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SK인데도 네이버 주소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네임서버는 즉 SK는 다른 네임서버, 다른 통신사, SK 말고 다른 통신사, KT지 그지? KT 통신사의 숫자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러면 KT에다가 그 네임서버니까 KT에다가 질문을 보낸다. 이걸 스토리만 이해해. 내가 그래서 문자로 치지만 문자가 그냥 바로 탁 뜨는 게 아니라 문자 주소를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에다가 맨 처음에 보내가지고 숫자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주면 접속하는데 만약에 그 통신사 목록에 내가 물어보는 게 숫자 주소가 없으면 니 SK는 이거 없거든. KT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KT 전화번호를 가르쳐준다는 거야. 그럼 다시 KT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런 정도의 스토리를 딱 이해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스푸핑을 당한다 그랬는데 그 스푸핑 당하기 전에 UDP 그거 잠깐 보자. 자, 근데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서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뭔가 빨리 하기 위해서 보니까 확인도 안 하고 뭘 갖다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 잘 처음에는 이해 안 가. 뒤에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란다. 공격자가 클라이언트가 네임스베 다시 SK에다가 특정 숫자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그래서 내가 SK에다 보낸데 SK만 그 내 질문을 받아보는 게 아니라 공격자도 받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숫자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그러면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SK가 또 보면 보내주는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오는 패킷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패킷, 뒤이어서 오는 패킷은 갖다 버리는 거야 또. SK에서 제대로 온 주소가 있으면 나 이미 받았어. 그리고 갖다 버리고 위조 사이트로 접속한다. 뭐 대충 이 스토리가 이렇게 돼.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봐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 있어. 하나는 위에 집중해서 그것들이 흐름 문맥들을 잘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용어들이 넘쳐날 때 용어를 되도록이면 머릿속에서 좀 단순화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단순화시키고 상식선에서 이해하라는 거야. 근데 쌤이 거기 보면 요거 어휘를 가지고 좀 잘 보자는 게 옛날 문제보다 요즘 문제가 세련된 게 거기 우리 15번 문제 봐봐. 15번 문제의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프로토콜은 쌤이 아까 전에 이해할 때는 프로토콜 이꼴 약속, 약속 이꼴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이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1번에 보면 컴퓨터 사이 통신을 위한 규약이니까 이것도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거 맞는 표현인 것 같아. 2번에 IP에 따르면 숫자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숫자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 주소는 숫자로 구성된다. 말되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DHCP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거 위조 어렵게 만드는 장치였어. 이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그 관리 장치, 이것은 여기 컴퓨터는 이용하는 컴퓨터는 숫자 주소를 요청해야 숫자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는 요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다. 맞는 소리 되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에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된다. 여기 보면 통신사 숫자 주소를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수동으로 기록하는 거. 요거 보면 관리자가 있는 유동 IP나 이런 거 아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고정 IP가 좀 더 수동으로 돌아가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직접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지, 그지? 그래서 틀린 게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게 4번도 4번이지만 나머지 것들 그것도 보면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보면 DHCP가 이 글에서는 일종의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 관리 능력이 있는 놈과 없는 놈 돼 있는데 거기 DHCP가 있는 놈이 직접 하거나 이런 것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그게 답이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넘어가서 17번 바로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
자, 이게 보면 학생들이 오답이 많이 벌어졌던 게, 우리도 아까 보니까 얄팍한 짓을 하는데 3번, 4번 잘 봐봐. 3번, 4번 앞에 대가리 주어만 딱 달라. 하나는 유동 IP고 하나는 고정 IP. IP고 뒤에가 똑같잖아, 그지? 왜 애들이 수능 출제 실수로 수행한 거야, 문제. 이 문제야. 아니, 우리가 병신도 아니고 똑같은데 서로 반대되는 게임이 딱 있잖아, 그지? 애들이 어쨌든 이 둘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둘 다 답이 아니야. 둘 다 답이 아니고, 왜 답이 아니면 이게 유동 IP, 고정 IP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이 글에서 IP 주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되면,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게 IP 주소니까 동일한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 식별 가능하고 서로 달라야 돼.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건 틀린 거고, 반면에 거기 2번에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슬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된다. IP는 달라야 된다. 2번이 맞고 3, 4번은 동일하다, 다르다. 이것 때문에 요건 답이고 요건 틀린 것들이고 이게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내용 일치 문제가 막 찾아가는 내용 일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7번 문제가.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우리 16번 문제도 보자. 보기는 가 또는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측정한 것. 요것도 이제 그 차례대로 그래서 주소창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래서 문자 주소를 읽는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보낸다. 질문 보내면 아까 그 스토리 딱 해가지고 내가 이용하는 통신사의 맨 처음에 이거 숫자 주소인지 질문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특정 질의에 대해서 왜 처음 받는지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보면 만약에 두 번째로 받는 거다 그러면 내가 벌써 SK는 없다고 대답을 받았고 KT에다가 두 번째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 받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다른 네임, 근데 이제 그 받는 대답이 내가 물어본 네이버에 대한 숫자 주소인지 엉뚱한 다른 통신사 숫자 주소인지를 알아본다. 이게 다른 통신사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근데 아니요 돼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 내가 물어본 그거 대답이네. 그러면서 바로 받아들인 게 그 직선까지만 한번 쭉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 다른 통신사를 알려주는 것인가요? 하면 그러면 다시 KT로도 가서 똑같은 동작 반복.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해되는 대로 읽어주면 3번에 거기 C는 A에서 질문한 도메인 네임 문자 주소에 해당하는 IP 수조 주소를 네임스가 찾았는지를 알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 바로 C 과정이다. 맞는 소리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1번, 2번. 그게 결국은 그거야. 지금 보면 1번에 A가 두 번 동작했다. 즉 질문을 두 번 보냈다는 소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 찾았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두 질문 내용은 둘 다 네이버 주소가 뭔가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패킷을 받는 수신척도 동일하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이때 질의를 보내는 거는 내가 보내는 게 맞아. 나가 보내는 건데 그걸 받는 건 한 번은 SK에서 그걸 수신 받고 한 번은 KT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 두 번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수신 요런 말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못해서 1번을 헷갈리고 있었고 2번도 마찬가지야. 또 역시 응답을 두 번 받았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른 거 맞아. 하나는 SK, 난 모르겠는데 KT 한번 알아봐라. KT는 이제 두 번째, 이게 네이버 주소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 그지? 다르고. 패킷을 보낸 보낸 측이 실제로 한 번은 SK에서 난 모르겠는데 보내고 한 번은 KT에서 요게 이 주소야. 그러면서 가로. 송신도 달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차분히 가야 되는데 이게 원래 여기에 도메인 네임, 네임 서버, DNS 주소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혼란스러워. 근데 혼란을 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자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거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좀 파악이 되면 별거 아닌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반면에 18번도 윗글과 포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지라고. 그래 결국 핵심이 얘가 자꾸 외부에다가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그 질문이 가로챔을 당하는 게 DNS 스푸핑이니까 안 물어보면 되지 사실은. 인터넷에 너네들 해킹 안 나가려고 그러면 인터넷 안 하면 된다. 얘도 바깥에 안 물어보면 되는 거야. 안 물어보면 되는데 거기 보기는 이제 그러면 안 물어보는 대신에 호스트스라는 파일을 힌트로 줬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 호스트스라는 파일 안에 질문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숫자 주소들이 다 적혀 있었다. 이거니까 그럼 우리가 바깥에 통신사에다 물어볼 게 아니라 자꾸 통신사 물어보면 안 되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도메인이 문자 주소하고 숫자 주소를 호스트 파일 안에 다 보관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9번은 2번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문제하고 최근에 나오는 문제 둘 다를 풀어봤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우리 오늘 보면서 주제 이야기도 했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문맥도 좀 잘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 누런색이 있지, 그지? 체화과제. 요거 볼 때는 자꾸 누런색에 있는 그것들은 그냥 답 푸는데, 답 쉬워. 옛날 문제들은. 답도 쉽고, 지문도 쉬워. 아, 지문 쉬우니까, 네, 이건 장난이지. 그러면서 막 풀지 말고, 지문 쉬울 때일수록, 요 지문의 주제는 일단 요건데, 뭔데? 얘가 주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이 문제하고 요 주제하고 관계가 뭘까? 자꾸 그거 좀 감안해. 이 분석을, 오히려 너네들이 나중에 완전 최근 나오는 고난도 지문 가지고는 스스로 혼자서 분석하는 게 좀 힘들어, 벅차. 근데, 쉬운 지문, 기본적인 거 가지고는, 아, 요거 요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거 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그거에다가 집중하는 식으로 여기 체화과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우리 분홍색 뒤에 보면 저기 뭐야 모의고사 있잖아, 그지? 요거는 이제 너네들도 조금 고난도로 어려운 지문들과 문제들이 좀 있을 거야. 요것들은 물론 이제 완전 응용판이긴 하지만 요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배운 게 얼마 안 되지만 이 주제라든지 또 이제 아 여기도 문맥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있네. 요런 것들을 한두 번이라도 자꾸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그래서 절대 초창기에는 시간에 맞춰서 푼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막 양치기로 푼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꼬박꼬박 반영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오늘은 여기서 마치자.